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이명과 불면증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평소에 이명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가장 그 증상이 심해지고 그래서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도 주변이 조용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잠들기 위해서 잠자리에 딱 누웠을 때가 하루 중에서 가장 조용한 나만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잠자리에 누웠을 때 이명 증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귀에서 나는 소리에 더 예민해지게 되고요. 그 예민함은 이내 짜증이라든지 불안, 걱정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잠드는 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 활동하면서 잊고 있었던 이명 증상이 오히려 잠자리에 누우면 유독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자꾸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잠을 이루기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명 증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이명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명과 불면증의 관계도 어찌 보면 서로를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그런 악순환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학적으로는 이명이 있고 그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라고 하면 우리 신경안정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명도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 원인에 맞춰서 치료를 해 나가게 되는데요. 게다가 이명의 원인과 이 불면증의 원인이 비슷하게 맞물려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게 되면 불면증과 이명이라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자연스럽게 한 번에 탁 끊어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명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기울결로 인한 기운의 상승이 있습니다. 혈압의 상승을 동반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화가 난다거나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에 혹은 뭔가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난 뒤에 이명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심한 체력 저하입니다. 피곤할 때, 엄청 피곤할 때 갑자기 이 이명 증상이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귀가 잘 안 들리면서 약간 멍해진다거나, 혹은 약간 핑 도는 느낌과 함께 이명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된 열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명 소리가 약간 날카로운 소리라든지 기계나 전자파 소리가 나면서요, 찡, 삐 이런 소리가 나면서 스트레스 이후에 더 심해지고 심장 박동과 함께 소리가 규칙성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독 혹은 수기로 인한 경우입니다. 어지러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우리가 물놀이 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가다 보면 왜 귀가 약간 먹먹하다라는 느낌, 답답한 느낌을 느끼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그런 먹먹함, 답답함을 호소하고 한 자세로 오래 있다가 자세를 이렇게 바꿀 때 소리가 확 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체내 진액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소리 양상이 조금 다른데요. 약간 빠그작빠그작 거리는 소리, 혹은 바싹 말라있는 나뭇잎을 이렇게 만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나면서 입마름이라든지 피부 건조, 혹은 머리카락이 좀 건조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의 건조해지는 그런 느낌,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본 이명의 원인들인데요. 이런 원인들이 실제로 모두 불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적 원인에 맞춰 가지고 그 원인을 풀어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이명도 줄어들고 잠자는 것, 수면도 한결 더 좋아지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우선 감기울결의 경우에는요, 평소 혈압이 조금 높은 분이라고 한다면 혈압약을 챙겨 드신다거나, 아니면 혈압을 낮추기 위한 어떤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간에 울체된 기운을 풀어주는 시호라든지 조구 등, 그리고 가슴이나 머리 쪽에 울체된 기운을 풀어주는 향부자, 울금, 지실 등과 같은 약재를 자주 활용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심한 체력 저하가 깔려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무리한 활동은 최대한 자제를 하시고요. 중간중간 휴식을 자주 취해 주시면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보양식이라든지 보약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좀 기력이 약해진 것 같아가지고 누구나 요즘 많이 먹는 홍삼을 이렇게 먹었더니 혈압이 너무 올라가는데, 혹은 얼굴로 열이 확 달아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분은 기력이 약해져서 이명이 생긴 게 아니고요, 감기울결이라든지 열이 많은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명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홍삼이나 보양식은 자제하시고 다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혹은 평소에 열이 많은 분들이 어떤 이유로 그 열이 자꾸 위로 올라오면서 이명과 불면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경우에는요, 적극적으로 그 열을 내려주는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과일을 먹는다거나 선운한 성질을 가진 음식을 찾아서 드신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한의학에서 이렇게 열을 내려주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고요, 약재 종류도 아주 많기 때문에 한의학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그런 경우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수독 혹은 수기로 인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라면 습관적으로 약간 이렇게 수분 섭취를, 물을 많이 드시는 걸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의 물만 드시고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방법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좋고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차처럼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통해서 수분의 배출을 도와주는 치료 방법을 한의학에서는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체내 진액이 부족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마름이라든지 피부, 모발이 건조해졌다거나 변비가 좀 심해졌다거나 아니면 빈혈이나 저혈압 증상처럼 일어설 때 살짝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식을 드실 때도 단백질도 자주 섭취를 해주셔야 하고요, 적당한 수분 섭취도 꼭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이라든지 더운 곳에 가서 땀을 흘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보음, 보혈하는 한약재 위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명이라는 증상은 신경을 안 쓰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해요. 하지만 한번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은 사람을 엄청 예민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증상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잘 낫지도 않고 자칫 심해지면 청력을 떨어뜨리기도 하기 때문에요, 마냥 무시하기도 힘든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명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왔다면요, 분명 이 둘은 서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해주는 것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감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